자, 한편 미국과 브라질 간의 관세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 관세 갈등에 격화된 그 중심에 바로 트럼프가 있다라는 이야기. 그것이 브라질 정부를 굉장히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전 대통령이 보우소나루에 대해서 현지 사법부, 브라질 사법부가 위치 추적 전자장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한테 전자발찌를 부착할, 아니 무슨 성폭행범한테나 할 법한 그런 전자발찌를 전직 대통령한테 부착하라. 이 아주 모욕감을 주는 그러한 조치를 한 것이죠. 브라질 연방 대법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알렉산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국가주권 훼손, 재판 중 강요, 수사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경찰 신청과 검찰 청구 내용을 심리한 뒤 임시 조처를 내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브라질 법원은 구체적으로 가택 연금을 한다고 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통행금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평일날 밤에는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게, 그리고 주말 휴일에는 24시간 아예 밖에 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주말 낮에만, 그러니까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까지만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통행 시간을 제한을 했고요.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외국 대사 및 외국 정부 관계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트럼프하고 이제 더 이상 통화하지 못하게 끊어놓는 거죠. 외국 대사관, 총영사관 건물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미국 대사관 못 가게 막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법원에서 명령했다. 브라질 연방경찰은 이날 오전 7시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서 법원 명령을 집행하고 압수수색을 함께 진행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대법원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에드와르도 보우소나루 의원이 연방 대법원 고유 기능을 훼손하기 위해서 외국과 정당하지 못한 협상을 하는 등 적대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50% 관세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징벌적 상호관세. 그것은 순전히 보우소나루를 브라질 정부가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그걸 밝혔죠. 왜 보우소나루에 대해서 더 이상 사법 조치하지 마라, 풀어줘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지금 브라질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브라질 사법부도 그런 판단에 동의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보우소나루가 지금 외국 정부와 손을 잡고 브라질 정권을 지금 흔들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내유 외환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이 혐의는 범죄 행위의 명확하고 명시적인 실행 행위이자 구테타 모의 같은 범죄를 자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테타를 모의했다, 지금 룰라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본인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스스로 지금 시인하고 있는 꼴 아니냐라고 대법관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외국 정부를 유인하고 선동해서 연방 대법원 기능을 미국에 복종시키려는 명백한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의 사법부가 완전 룰라 대통령의 손아귀에 그냥 꽉 쥐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50% 관세 부과 예고를 둘러싸고 양국 간의 격화 일로에 놓인 무역 갈등 상황과도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브라질한테 5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현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150개 나라에 보냈는데 그중에 브라질도 있었죠. 50% 보냈다. 이것도 저희가 다 알려드렸었죠.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는 논리. 다른 나라는 25% 30% 이렇게 주면서 브라질은 50%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느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이거 문제다, 이렇게 지목을 했었습니다. 이게 선전포고를 했던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실제로 트럼프 측과의 연대를 강조했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통령을 했는데, 2019년, 2020년 그 두 해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대통령을 했던 기간이었죠. 하지만 2020년 부정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시펙 행사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미국에서 열린 보수 행사에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한테 패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미국의 보수 행사에 참여해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건 본인이 올 수 있으면 본인이 오고 본인이 오지 못하면 본인의 아들을 보내서라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계속.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이후 강요와 함께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해 2023년 1월 8일 선거 불복 폭동을 야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왔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예,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그 대규모 시위에서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앞장서고 연설하고 한 일이 있었죠. 예, 그걸 가지고 지금 혐의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이렇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 전 세계가 지금 다 똑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브라질에서도 한국에서도 예,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조사, 특별검사, 예, 재판 막 잡아들여.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적인 불명예이자 마녀 사냥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노골적으로 브라질 사법부와 룰라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이어서 이 관세 부과를 이유로 명시해서 내정 간섭을 촉발한 바 있습니다. 자, 내정 간섭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보도를 해드린 것과 같이 미국 국무부의 입장은 내정 간섭 하지 말아줘. 예, 내정 간섭 안 한다 우리는. 예, 그게 기본적인. 근데 모든 나라의 외교부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모든 나라의 외교부 내정 간섭 한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외교부 직원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합니다. 안 한다고 했으면서도 합니다. 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전자팔찌 부착 등에 대해서 굴욕적인 처사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나는 브라질을 떠나거나 외국 대사관으로 이동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는 또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 사진이 로이터 통신하고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찍힌 사진입니다. 최근에 나온 사진이고요. 미국은 브라질의 모범이지만 브라질은 미국의 모범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나는 중남미 내의 중국 영향력을 막을 수 있고 브라질이 러시아와 석유 교역을 계속한다면 미국 관세는 100%로 인상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트럼프가 한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자, 브릭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예, 중국. 이 브릭스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결성이 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 물건을 주고 파는데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물건을 교역을 하는데 왜 달러로 주고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브라질과 중국이 교역을 하는데 달러를 주고받아야 되느냐? 위안화로 사고 팔면 안 될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미국의 달러의 위상에 도전하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재편해 보겠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 브릭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릭스에 참여한다라는 자체는 결국에는 미국에 도전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브릭스를 만든 당사국 중에 하나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근데 이 브라질의 전직 대통령은 우리는 브릭스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예. 근데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고 본다. 중국의 영향력이 이 남미 쪽에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역할, 그것은 바로 내 역할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지에 필요한 겁니다. 각지에. 미국에서 트럼프 혼자 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각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필요하다. 아시아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 없겠습니까?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임무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심한 상황에 빠져 있죠. 똑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남미에 중국의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이 내 역할인데 그런데 지금 나를 이렇게 붙잡아두고 있다. 만약에 브라질이 러시아와 계속 석유 수입을 러시아로부터 석유 수입을 한다 그러면 브라질 관세는 100%가 될 거다. 트럼프가 이미 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교역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100% 관세 부과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보십시오.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다는 이야기. 어떻게 조치할 건지 두고 봐야 되겠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 브라질 얘기니까 우리랑 관계없어. 이렇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복된 선거 부정 주장 등의 영향으로 2030년까지 피선거권을 잃은 보우소나루.
자, 2022년에 있었던 부정선거 때문에 내가 떨어진 거다. 이 룰라가 대통령 된 거는 부정선거로 된 거지, 이 정상적인 선거였으면은, 브라질 국민들의 대부분은 보수주의자들이다, 오히려. 그런데 룰라가 지금 정권을 부정선거로 잡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아. 한국도 미국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거기에 다 중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룰라 대통령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 나라를 망치게 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임자를 비판하고 또 지금처럼 건강을 유지할 경우 내년에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룰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소나루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런 사람들이 정권 다시 주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본인이 또 한 번 대통령에 나올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끝까지 본인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 만만치 않은 세력인 거죠, 룰라도. 네. 앞서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에게 보낸 서한을 X에 공개했는데 바로 그게 이 서한입니다. 보우소나로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서한입니다. 이 서한에 보면은 불이한 체제에서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봤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재판은 즉시 끝나야 한다. 당신이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다. 당연히 당신이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당신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존경받는 강력한 지도자였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는 여러분의 의지에 공감하며 브라질과 미국에서 현 행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나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관세 정책을 통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트럼프가 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써놨습니다. 관세 정책을 통해서 룰라 행정부한테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브라질 정부가 방침을 바꾸고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이 터무니없는 검열 체제를 종식시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를 예의주시하겠다. 똑바로 지켜보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편지를 한국에도 좀 하나 보내주면 참 좋겠는데, 한국에도 이렇게 개입을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죠. 일단 브라질에는 상당히 깊이 개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다.